이번에 특허 원료를 3종이나 함유한 2090 울트라 맥스 제품입니다. 이거는 남재원 원장이 직접 개발해서 배합까지 한 제품인데요. 일단 간과 심장의 기능을 향상시켜 주고요. 그리고 혈액 공급, 단백질 공급에 도움이 됩니다. 삼투압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신체 회복 그리고 또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기력을 올려드리고 활력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피로를 싹 없애드립니다. 자, 이번 기회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강신업TV에서 처음으로 이 알부민 제품을 선보이면서 강신업TV 특가로 말이죠. 남재원 원장님이 2+1 이렇게 또 혜택을 주셨어요. 그래서 2박스를 사면 1박스를 공짜로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밑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주문만 하시면 바로 여러분들의 댁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배달비도 없습니다. 여러분 알부민 제품 드시고 건강 챙기시고 기력, 활력 챙기시고 그리고 멋진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강신업TV에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이재명과 정청래 대 이재명의 싸움이 점입 가경입니다. 정말 갈수록 태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민주당 저러다가 말이죠, 폭파될 수도 있고 쪼개질 수도 있다, 난파선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저것들이 뭘 갖고 싸우느냐, 여러분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권력투쟁입니다. 그러니까 제1인자 이재명과 제2인자 격인 정청래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은 국무총리가 제2인자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지금의 제2인자는 당대표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말이죠, 제1인자가 대통령이고 제2인자가 국무총리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이 이제 당대표가 대통령하고 결국 맞먹는 위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탄핵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당하는 걸 보면서 탄핵을 누가 시키느냐? 당에서 시키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꽉 잡고 있으면 말이죠, 언제든지 탄핵시킬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이고 그래도 이재명 애들이 많은데, 이재명 국회의원 애들이 많은데 탄핵이 되겠어? 이재명 국회의원 애들 68명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한 110명 정도는 이재명 반대편이에요. 거기다가 누구하고 합하면? 국힘하고 합하면 되는 거죠. 항상 그런 식으로 탄핵을 시킨 겁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탄핵당했습니까? 저것들 때문에 당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62명이 배신 때리는 바람에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탄핵당했습니까? 바로 한동훈 빠들이, 그 한 딸들이 배신 때리는 바람에 당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들도 말이죠, 이재명 탄핵당하는 거 언제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하고 국힘하고 합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대표 정청래의 힘이 센 겁니다. 근데 저것들이 뭘 갖고 지금 부딪히고 있느냐? 지금 벌써부터 차기 대통령, 차기 권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이재명 8개월밖에 안 됐는데 무슨 벌써부터 차기 권력입니까? 그 얘기는 이재명이 그립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재명이 저거 범죄자 대통령인데 저거 재판만 하면 끝나는데 만만히 보는 거야. 우습게 보는 거야. 너 내 손 안에 달렸어. 정청래가 이재명을 바라볼 때 너 내가 맘만 먹으면 너 아웃이야. 그러니까 이재명이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리대 얘기나 하고, 그러니까 말이죠, 무슨 뭐 설탕 뭐 부담금이나 얘기하고 SNS 질이나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김혜경이가 어디 갔습니까? 이재명의 힘이 강하면 김혜경이가 나부되게 돼 있어요. 이재명의 힘이 강하면 영부인의 힘이 강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재명이 힘이 없으니까 지금 김혜경이가 어디로 그냥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만큼 이재명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힘이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김혜경의 실종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갖고 싸우느냐? 검찰 사건 갖고 싸우는 거예요. 검찰을 갖다가 이제 저것들이 이제 공소청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니까 검찰은 공소만 제기하라, 수사를 하지 마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검찰에 조그맣게라도 사건을 남길 것인가, 완전히 빼앗을 것인가? 조국이는 검찰은 그냥 완전히 검찰에 대해서는 이를 갈기 때문에, 그 조국 당의 황운하 같은 놈들도 검찰에 대해서는 이를 갈기 때문에 검찰에는 사건을 1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정청래 그리고 또 조국 같은 애들의 얘기예요. 문재인 같은 애들의 얘기가 그거야. 그러니까 검찰의 사건을 완전히 빼앗고 싶은 거야. 문재인이 그거 하려다가 실패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문재인이 그리고 조국이 그리고 정청래 얘들은 검찰의 사건을 1도 줘서는 안 된다. 보안 사건도 주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보안 사건도 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건은 완전히 경찰이 갖는다.
그런데 이재명은 아니야. 이재명은 검찰의 보안 사건을 남기고 싶은 거야. 왜 남기고 싶을까요? 이걸 남겨야만 검찰을 이용해가지고 누구를 갖다 견제할 수 있어? 자기 정청래라든가 이 자기 안의 세력들, 즉 민주당 세력들을 견제해야 된다고. 지금 그러니까 국힘을 견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안에서 말하는 놈들을 갖다가 검찰을 이용해가지고 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검찰의 보안 사건을 남기고 싶은 거야. 그리고 요거 보안 사건을 남기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정청래 쪽에서는 못하겠는데 조국 쪽에서는 절대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정성호가 저번에 검찰의 보안 사건을 좀 남겨야 된다고 말하니까 누가 등장했습니까? 유시민이 등장했잖아. 그러면서 역적이라고 반역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무슨 얘기냐면 정성호가 지가 검찰 출신이라고 이런 얘기야. 정성호가 자기가 지금 너도 법조인이라고 이런 얘기야. 너 지금 검찰 편드는 거냐? 그러면서 지금 유시민이가 정성호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정성호가 누구야? 이재명의 가장 측근 아니야? 이재명의 가장 충실한 지금 어떤 하나의 보좌관 아니야? 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법무장관으로서. 근데 유시민이가 지금 겁대가리 없이 지금 이재명의 제일 측근을 갖다가 치고 있는 거야. 그것도 강하게 칩니다. 지금 왜 너 지금 검찰의 보안 사건을 남긴다고 그러느냐? 너 검찰 편드느냐? 너 뭐야? 이렇게 유시민이가 등장한 거야. 그러면서 유시민이가 그거 등장하면서 김어준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김어준, 유시민 그리고 조국, 정청래 힘 합쳐가지고서 이재명, 정성호하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민석이가 국무총리잖아. 근데 김민석이가 국무총리지만 힘이 없어요. 걔가 세력이 없어. 뭐가 있어? 걔는 옛날에 김대중한테 좀 잘 보여가지고 그때 좀 잘 나가다가 그 다음에 노무현 때 완전히 걔가 삐딱선 탔잖아. 노무현하고 정몽준하고 같이 붙었을 때 이 김민석이가 누구 편 들었습니까? 정몽준 편 들었잖아. 정몽준 지지선을 해가지고 그랬다가 그때 그냥 노무현이 대통령 되는 바람에 김민석이는 그냥 낙동강 오리알 됐던 거 아니야. 그래서 20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해먹었던 거야. 국회의원도 안 되고. 그러다가 어떻게 이재명 붙들어가지고서 이재명 때문에 국무총리까지 된 거야. 그러니까 김민석이는 사실은 말이죠. 친노에서는 완전히 그냥 김민석이는 적이야. 그래서 유시민이가 김민석을 갖다 타겟으로 삼고 있잖아요. 유시민은 누구야? 완전히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했을 정도로 그 노무현 아주 측근 아니야. 그러니까 유시민이 볼 때는 김민석이는 저거 말이야 그 우리 그 노무현 대통령 배신했던 놈이다. 그래갖고 엄청나게 사이가 나빠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저격을 하고 있어. 이러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검찰 보안 사건 요거 가지고 완전히 그냥 둘이 확 붙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요걸 남겨가지고 어떻게든지 요 안에 것들을 좀 이렇게 민주당에서 반기 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있어. 이재명이도 법조인이니까 또 아무리 봐도 이게 경찰한테 다 수사권을 줬다가는 이거 경찰이 또 이거 수사권이 이거 무서운 거예요. 원래가 프랑스에서 검찰 제도가 발전하는데 원래가 프랑스에서 검찰 제도가 생겨난 이유가 경찰의 이 수사권을 갖다가 이 제어하기 위해서 이 경찰이 잘못하면 파슈 경찰이 되거든. 파슈 경찰 굉장히 무서워. 다시 말하면 중국의 공안식이 돼버린다고. 그러면 지들이 모든 걸 갖다가 사건을 갖다가 만들기도 하고 사건을 암장시키기도 하고 지들 멋대로 그냥 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검찰이 있었던 거야. 그럼 통제를 하려면 이 기소권만 갖고는 통제가 안 돼. 그럼 뭐 같은 거냐? 기소권만 갖고 있으면 그냥 판사가 똑같은 거야. 판사가 뭐해? 판사가 법대에 앉아가지고 재판만 하죠. 판사가 바깥으로 나오는 거 봤습니까? 안 나오죠. 그럼 검사도 기소권만 있으면 바깥으로 나올 일이 없어. 그냥 맨날 검찰청 안에 가지고 이거 기소하고 이거 기소할까 말까. 이게 뭐야? 그러면 수사는 누가 해? 다 그냥 경찰이 하게 되면 검찰은 수사에 일도 개입을 못해요. 그럼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사건을 바꿔치기 하는지,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꿔치기 했는지, 그리고 경찰이 말이야 조폭들하고 서로 어울리면서 말이야 형님동생하면서 돈을 나눠 먹는지, 그 다음에 말이야 사기꾼하고 서로 돈을 나눠 먹고서 사건을 수사를 안 하는지 알 게 뭐야. 보안 사건을 조금이라도 남겨야만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 바로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러니까 지가 대통령 되고 나니까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지도 검찰 없애고 싶었던 거야. 근데 지가 대통령 되고 나니까 이거 아무래도 나도 대통령 됐는데 내가 더 이상 무슨 이 검찰한테 무슨 피해 당할 것도 별로 없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남겨야 되겠거든. 그래서 이제 남겨야 되겠다고 이제 뒤늦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지가 이제 검찰을 이용해 가지고서 조금 이제 요걸 손을 좀 보고 싶은 놈들 손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지가 자업자득이야. 지가 검찰 없앤다고 난리치고 그러다가 이제 검찰 없어져 봐. 그러면 경찰이 이제 이 경찰은 말이죠. 이거 완전히 이건 경찰이 만약에 사건을 당하게 되면요.
정권 수사는 하나도 못해. 조폭 수사도 못해. 마약 수사도 못해. 왜? 돈 갖고 돈 질러버린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국민들만 손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자기 좋은 대통령 하고 싶은 거야. 마음속으로는. 그래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아주 남기고 싶은데 근데 이걸 들어주나 조국이 안 들어주지? 왜? 조국은 지가 대통령 안 됐으니까. 대통령 안 된 놈들은 무조건 이제 없애는 게 좋은 거야. 근데 지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이게 좀 남는 게 좋은 거야.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검찰 수사권 가지고 지금 팽팽하게 싸우는 건데 사실은 권력투쟁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될까요? 하여튼간에 이것들 완전히 난파선 돼가지고 쪽박쳤으면 좋겠습니다. 강시럽 TV입니다.